안녕하세요. 사주 디코드입니다. 돈 되는 감각이 있는데도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다들 운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재물은 아무리 벌어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나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한테 뺏기고 동업자한테 뺏기고 그러다 나중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까지 갑니다. 이걸 그냥 운이 없다고 넘기니까 정작 본인은 왜 벌어도 남는 게 없는지 평생 모르고 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뺏기면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오빠에게 유산을 뺏기고 동업자에게 몫을 뺏기면서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주에는 편재라는 힘이 있습니다. 판을 크게 키워 버는 돈, 움직이는 돈입니다. 그리고 비겁이 있습니다. 나와 대등한 사람들, 형제와 동업자입니다. 비겁이 강하면 그 편재를 놓고 여럿이 나눠 먹게 됩니다. 내 돈인데 곁에 있는 사람과 계속 다투게 됩니다. 이 힘을 풀어주는 게 식상입니다. 비겁의 기운을 식상 쪽으로 흘려보내면 재를 놓고 충돌하던 힘이 줄어듭니다. 오늘 사례가 정확히 이 흐름입니다.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유독 딸을 예뻐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다 해줬고 부족한 거 없이 자랐습니다. 오빠보다 오히려 A씨한테 더 많이 썼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부모님이 갑자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산 정리 과정에서 오빠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A씨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오빠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서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뒤 A씨는 아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은 A씨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기획도 실무도 거래처 관리도 다 A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할 때가 되면 늘 동업자가 더 가져갔습니다. 초기 자본을 내가 더 냈으니까 라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참다가 결국 크게 싸우고 그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 뭐래도 일이 안 풀렸습니다. 혼자 작게 시작한 일도 얼마 못 갔고 돈이 될 것 같아 뛰어든 일도 매번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나중엔 평범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명 감이 있는 사람인데 왜 늘 남 좋은 일만 시키다 끝나는 건지. 여기에는 명리학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편재는 발이 빠르고 움직이는 돈입니다. 정제보다 훨씬 더 비겁에 취약합니다. 판이 커질수록 그 판에 끼어드는 비겁의 자리도 몫을 다투는 강도도 더 세집니다. A씨 원국에는 편재와 함께 비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걸린 자리마다 비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편애할 정도로 재물이 풍족했던 것도 그 편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편재를 두고 비겁, 곧 오빠와 나눠 가지는 구조가 처음부터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편재가 유산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을 때 비겁이 그걸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구조는 안 끝났습니다. 동업이라는 형태로 다시 반복됩니다. 동업자 역시 A씨한테 비겁의 자리였습니다. 일은 A씨가 더 많이 했는데 몫은 동업자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정확하게 비겁이 재를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힘든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비겁이 재를 놓고 정면에 부딪히면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격렬하게 맞서는 상대가 됩니다. 이걸 풀어주는 게 식신상관, 식상입니다. 비겁이 왕에서 재를 다투는 구조에서는 이 비겁의 기운을 식상으로 흘려보내는 게 정석적입니다. 힘이 재가 아닌 곳으로 빠지면 정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A씨는 아직 이 식상운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산도 동업도 이후에 한 시도들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같은 비겁이 재를 낳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어떤 격에 놓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재격입니다. 재 자체의 격의 중심입니다. 비겁이 그 재를 직접 치니까 격이 흔들립니다. 오늘 A씨의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일에서 반복적으로 형제, 동업자 문제가 불거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관격입니다. 비경겁재가 아무리 강해도 그 비겁을 눌러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관이나 살이 있는 한 비겁이 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칠살격인 경우입니다. 칠살격에는 재가 살을 생하는 재생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이때는 비겁이 그 재를 쳐주면 살을 키우던 재의 힘이 줄어듭니다. 비겁이 오히려 살이 지나치게 세주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수격입니다. 인수격은 인성이 용신인데 재가 그 인성을 치는 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때 비겁이 그 재를 쳐주면 용신이 인성이 재의 극으로부터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매우 좋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가 경향이고 원국과 대운을 함께 봐야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구조도 평생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비겁이 더 강해진 후에는 재물이 걸린 자리마다 나눠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A씨가 유산도 동업도 연달아 뺏겼던 것도 이 흐름 속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상이 들어온 애는 비겁의 기운이 식상 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재를 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몫을 나누는 대신에 각자 영역이 흩어지면서 좋은 쪽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식상운이 오기 전까지 몫을 다 지키려다 사람까지 잃지 않는 거. A씨처럼 그 운이 오기 전까지 정면으로 부딪히기만 하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세기가 쉽습니다. 그 시기까지 무리하게 큰 판을 버리지 않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풀렸을 때 지킬 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이 걸린 관계는 시작 전에 몫부터 정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나눌 몫을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근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나 오래된 사람에게는 아예 몫을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를 갖고 다투는 대신에 영역을 쪼개서 각자 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식상운이 오기 전까지는 큰 판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벌리는 판일수록 나눠 가지는 사람이 붙기 쉽습니다. 작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은 형제한테 뺏기고 동업자에게도 뺏기던 구조, 편제격, 비겁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어떤 격에 놓였는지, 식상운이 언제 온지에 따라서 그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유산을 뺏기고 어떤 사람은 동업자에게 뺏깁니다. 그 갈래들을 앞으로 사주 디코드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감명 사연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읽는 자와 읽힌 자의 격차, 사주 디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